2000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었죠. 뭐 엔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에너지 기업이었죠. 사실 저는 이때 뭐 굉장히 어린 나이라서 잘 모르긴 한데 뭐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엔론 사태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잘 알고 있지만 뭐 그때 당시에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엔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뭐 직원만 4,200여 명이 있었고 당시 주가가 대략 80불로 거래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도 나왔겠지만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모두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 뭐 그런 식으로 소개되던 기업이었는데 이 짐 차노스 같은 경우는 이 엔론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공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기업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꺼림칙하다, 알 수 없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80불이던 주가가 순식간에 떨어져서 0달러, 즉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엔론 사태로 인해서 4천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백수가 되었죠. 그렇기도 하고, 이 언론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던 회계회사는 원래는 뭐 글로벌 탑4, 탑5 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회사를 닫아야 됐고, 뭐, 그리고 뭐, 이런 엔론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법도 바뀔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컸던 그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론 사태에 대해서는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공매도 투자장에서도 하나의 저를 빼서 쓸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짐 차노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를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엔론 사태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서도 모든 운용사들이 마이너스를 볼 때 그때 또 안 좋은 기업에 공매도를 해서 대략 44% 정도의 펀드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셨고 또 뭐 주식은 일반적으로 오른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짐 차노스의 짐 차노스의 키니커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를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만큼 그러니까 뭔가 비리가 있거나 안 좋은 주식 혹은 뭐 굉장히 부도가 날 것 같은 주식 이런 거를 찾는데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또 최근에는 테슬라를 공매도 하셨다가 약간 좀 쓰린 기억이 있으시긴 한데 뭐 그걸 제외하면은 뭐 사실 안 좋은 기업을 찾아서 공매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특화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공매도 전문 매니저들은 이제 매수보다 공매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매도 전문 투자자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공매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여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뭐 심리 구조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헤지 펀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그럼 그들은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재량적 주식 투자자와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가치랑 가격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더 비싼 주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주식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찾아가지고 뭐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공매도를 하는 게 공매도 전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를 찾는 데 집중하겠죠. 뭐 이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시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 활동을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같은 거. 미국 역시 SEC에 뭐 서류 제출 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수익이 있다거나 혹은 뭐 과장된 수익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짐 차너스 같은 경우도 엔론을 공매도한 이유가 엔론이 SEC에 제출한 서류를 봤는데 이게 몇 번을 읽어봐도 이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들어서 공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과장된 수익을 찾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공격적인 회계 방법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회계 방법을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매출을 미리 땡겨와야 된다는 거. 그 말인즉슨 뭔가 불안하니까 매출을 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앨런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 매출이 10년 동안 발생하는 매출이 있으면 보통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매출을 잡아놓고 1년씩 연 분할해서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앤논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그날 이 10년치의 매출을 모두 현재 시점에 해버리는 뭐 개인 호세일 방식이라고 하죠. 그걸 해서 이제 공매도를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뭔가 매출을 펌핑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있으니까 이러한 매출로 인해서 그걸 약간 커버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많죠. 근데 뭐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수적인 회계 방법을 찾겠죠. 뭐 원래 돈을 되게 안정적으로 벌고 꾸준하게 버는 기업은 그렇게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쓰는 문제가 있고, 또 뭐 뭔가 위장은폐의 징후가 있는 기업도 있겠죠. 뭔가 재무제표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공매도 하는 게 이제 공매도 매니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뭐 사업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 회사의 비즈니스로는 미래의 수익을 낼 수 없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석탄 회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뭐 석탄이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 시대에 뭐 석탄을 파는 회사가 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책에 나오지만 예전에 뭐 노키아의 휴대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이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실 노키아는 망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회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뭐 회사가 과도하게 신용을 쓰거나 돈을 대출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는 돈을 족족 이렇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찾는 게 이제 공매도 전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